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일명 콩콩녀 영상 알고 계십니까? 블랙박스에 찍힌 여성의 정체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귀신이냐 사람이냐 기묘한 이야기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만나보시죠. 기묘한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스산한 골목길을 지나는 블랙박스 차량. 언뜻 보기엔 별 이상한 점이 없는데요. 하지만 저 앞에 지금 보셨습니까? 가만히 차를 응시하고 있는 한 여성. 저도 놀래갖고 거기 그냥 가만히 서 계시니까 근데 갑자기 후진 넣는데 이게 뛰더라고요. 깜짝 놀란 운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콩콩녀, 콩콩 귀신 등 별명까지 만들어서 영상을 퍼날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정체는 오리무중입니다. 뭘까요? 이것에 무슨 구신이 있어 이 세상에. 온갖 추측만이 난무한 상황에서 제작진은 물어물어 영상 속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섬뜩하네요. 자, 현장은 무속인 집 바로요. 이번 사건이 혹시 무속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지만 아쉽게도 접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영상 속 그녀의 정체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묘한 상황을 겪었다는 제보자들이 또 있었는데요. 예. 무슨 일을 겪으셨던 건가요? 얼굴 형상이 이렇게 확 나타났다가 사라지니까 귀신 같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이 앞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오싹한 경험을 했다는 제보자입니다. 자,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 들어갔고 시동을 끕니다. 한 치 예.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데 이게 뭐죠? 보셨나요? 못 봤어. 아이고, 깜짝이야. 귀신일 것 같기도 하고 소름 끼칩니다. 사라질 것 예. 같기도 하고 되게 긴가민가해요. 이게 뭐예요? 자, 여기서도 그런 상황은 12시 마찬가지입니다.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 맞으면. 한참 이제 귀신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한다는 그 시간이 전에. 자, 제보자의 차 앞을 집중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정말 놀라셨겠네요. 이거 그냥 사람인 것 같은데요. 샤워를 하는데 화장실 이제 전구가 나가고 또 이제 괜히 불안한 거예요. 또 괜히 귀신이 쓰는 건 아닌가. 예, 글쎄요. 겁이 많이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블랙박스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긴 의문의 존재들. 자, 그 정체를 밝혀보기 위해서 영상 분석 전문가를 찾아봤습니다. 예. 어떤가요? 근데 귀신 같은 경우에는 이 광학적인 그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형상으로 기록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림자도 없다든지 또는 강한 빛이 반사가 있어야 되는 장면인데도 강한 빛 반사가 없다든지. 예. 차량에 진입하는 순간 앞에 전조등으로 주변의 피사체가 밝아지거든요. 밝아지죠. 근데 여기 있는 한 명의 피사체는 차량이 후진해서 움직일 때 사라지게 되거든요. 전 이게 더 무섭는데, 사라지는 게? 실제 있는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콩콩녀 괴담으로 통했던 이 영상 속 여성은 일단 뭐 귀신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흰색 옷을 입은 인물이 있고 이 앞에 본네트를 보시면은 흰색 빛 반사가 있어요. 예. 경찰서에 확인해본 결과 실제 그 여성은 근방에 있는 정신병원의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이거는 블랙박스 영상 전체를 봤을 때 주변에 강한 불빛이 없거든요. 근데 화면 중간에 밝은 빛이 존재했다 사라지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세요? 어둠 속에서 제보자가 본 보여주지 의문의 마세요. 존재는 무서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 오른편으로 종족을 감췄는데요. 현장 검증 도중 제작진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죠? 캄캄한 주차장에서 일부분만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자, 이 관리실의 조명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여기 방이 사람이 잠깐 벽 옆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다시 관리실로 들어가면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근데 귀신과 섬뜩합니다. 관련된 사람이었던 거죠, 다양한 그러니까. 영상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현재까지 귀신으로 발견된 그렇죠. 뭐 결과물은 없었고요. 예. 저도 뭐 진짜 귀신이 있다면 그런 영상. 아이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없어요. 자, 어머님과 시장에 가던 의뢰인 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백까지 차가 왜 됐어요. 이쪽으로 오지?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고 정차를 했는데
오른쪽에 붙어서 간 의뢰인 차와 정면 충돌한 상대차. 현재 과실 조정 중이라고요? 보험사에서는 10대 0이 아니라 8대 2가 되지 않겠냐. 그래요. 이 중앙선이 없는 커브길에서의 사고, 이건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시골에 가면 포장은 돼 있는데 아직 중앙선이 돼 있지 않는 그런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이런 경우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마음속에 중앙선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중앙선을 그어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차가 이 중앙선을 한참 넘어서 꽝 박아버렸습니다. 예.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과 같이 가상의 중앙선은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될까요?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그 침범한 차량의 과실은 80% 정도로 봅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는 우측 가장자리로 의뢰인차가 가장 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은 100, 의뢰인 차량은 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대형이 맞죠. 자, 다음 영상입니다. 직진하고 있는 의뢰인. 그런데, 아이고. 전도까지 되고 말하는데요. 자, 직진하던 의뢰인차와 좌회전하던 상대차의 충돌은 없었지만, 근데 좀 큰일 날 속도가 뻔했네요. 빨랐나요? 오히려 저 사람 잘못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는 좀 정신없었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볼까요? 의뢰인 차의 차량 신호는 녹색이었습니다. 예. 그러게요. 하지만 상대편 역시 좌회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좋아야죠.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좌회전 구역이라면 기본적으로는 파란색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이 교통의 흐름을 파악한 후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좌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구역인데 만약 사고가 난다면 기본적으로 과실을 80% 부과를 합니다. 신호를 지키고 갔던 차량도 마찬가지로 20%의 과실을 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비록 지키고 간다 하더라도 예측 불허한 사고가 나는 것을 조금 방지하라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직진 차량이 신호를 지켰지만 조금 가속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진 차량한테도 10%의 과실을 플러스하여가지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 70, 직진 의뢰 차량 30%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멀리서 달려오는 빨간 자동차인데 이거는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인데요. 그런데 이건 뭘까요? 특이한데요? 네, 이건 태양열차예요. 보통 장난감 자동차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직접 만든 수제 자동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좀 크다 보면 자동차들 좀 큰 걸 다 버리잖아요. 그걸 응용해서 한다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버려진 장난감의 재탄생인데요. 이 자동차는요, 꽃향기가 아니라 햇빛을 보면 힘이 솟는다 그래요. 전기 생산돼서 이 안쪽 파이프로 이제 연결이 돼서 열로 밑으로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태양만 있으면 되는 자동차죠. 태양 있으면 이 차를 꼭 타고 다닐 거예요. 자, 낭만이 가득한 대학교 교정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뭘 보는 걸까요? 정말 미래에서 온 차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좀 덜컹덜컹거리고 속도도 안 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빠르게 달리는 것 같아요. 어떤 건데요? 시선을 빼앗는 그것은요, 바로 우주선처럼 생긴 이 자동차입니다. 와, 꽤 명물이라고 사람 합니다. 어디에 탔어요? 특이하게 생긴 자동차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근데 자동차가 맞긴 맞나요? 태양광 자동차입니다. 배같이 생겼어요. 네, 이 자동차도 아까 꼬마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태양빛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차입니다. 태양광이 이제 햇빛이 비치면 여기서 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배터리로 전기가 이동돼서 그 다음에 모터로 전기가 이동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차가 구동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동차에 부착된 400여 개의 태양전지가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데요. 주행 중에도 햇빛을 받으며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연료도 따로 필요가 없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친환경 차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배기가스도 없는 착한 자동차.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쪽에 보이는 게 이게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가속도 이제 페달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페달 대신에 이 가변 저항을 사용해서 크루즈 컨트롤링으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빼서 차량의 무게를 줄여 적은 힘으로도 달릴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대회 출전을 위해 연비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호주에서 열린 국제 태양광 자동차 대회에서 무려 3,000여 킬로미터를 기름 한 방울 없이 달리는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친환경이네요. 저희가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정말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아무 공해가 없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해 없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노력, 자동차 회사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개발 중인 친환경차를 살펴봤습니다. 요 검은 천이 호기심을 자극하죠? 안녕하세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 가지를 어울리는 미래 친환경 전용차 컨셉으로 개발된 차입니다. 화석연료를 쓰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배기가스가 적게 나오거나 배기가스가 거의 없는 친환경 자동차인데요. 환경은 물론이고 연비까지 생각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또 효율적인 연비 활용을 위해 운전자가 친환경 경제 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준다고요? 이게 뭐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라고 하는 관성주행 안내 표시가 뜨게 됩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성주행이라는 건 차가 계속 달리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최대한 10%까지도 연비 향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비 절감 비결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타이어에서도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 타이어는 기존 타이어 대비 약 구름장이 15%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구름장애. 네. 차가 달릴 때 바퀴와 노면이 닿으면 주행을 방해하는 저항이 생깁니다. 이런 구름 저항을 낮춘 타이어와 일반 타이어, 눈으로 보기엔 언뜻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구름 저항 실험을 통해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속도로 가다가 동시에 기어를 중립으로 합니다. 이때 진행하던 방향으로 더 많이 나가는 차가 구름 저항이 낮은 차겠죠? 자, 보시죠. 확연히 다르죠? 엔진 동력을 끄는 상태에서 멀리 주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차량의 주행 저항이 작아서 연비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환경과 사람 모두를 생각하는 행복한 움직임 응원합니다.